결국 이재명 대표 예언이 맞았습니다. 정치소담에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의 국가장악 계획을 포착한 것에 대해 분석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주요 인사들이 하나같이 말실수를 저지르며 사실상 자백을 해버렸습니다. 뭔가 캥기는 게 있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티가 나게 돼 있습니다. 별거 아닌 지적에도 괜히 찔려서 먼저 언성을 높인다던가 갑자기 관계없는 다른 일을 끌어들입니다. 김영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국회에서 보여준 말과 행동이 딱 그랬습니다. 결국 덜미를 잡혀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윤석열의 야욕을 자백하는 초대형 말실수까지 터졌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가짜뉴스, 거짓선동, 반국가 세력 요즘 들어 윤석열뿐만 아니라 정권 인사들 입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말들입니다. 심지어 김영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대뜸 본인이 먼저 거짓 선동이다. 청문회는 듣는 자리다. 거짓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발끈하면서 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찔렸던 걸까요? 대통령 경호처장인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이자 핵심 측근이라는 점이 중요한데요. 윤석열과 김영현 후보자가 졸업한 충암고 출신 충암파 인물들이 군에 대거 등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야당에서도 이를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최근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렀느냐며 무슨 얘기를 했냐? 계엄 얘기는 안 했냐고 최근 야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김 후보자는 박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부인하면서 청문회는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짓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큰 소리를 냈습니다. 이어 충암파를 말씀하시는데 군 장성이 400명 가까이 있다며 이 중 4명을 가지고 충암파라고 하는 것은 군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방탄하려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도 제가 조사한 적이 있는데 충암고 출신 장성이 4명이고 서울고 5명, 진주고 5명, 순천고 5명이라며 한 학교에 장성이 집중돼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거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장성의 숫자가 아닙니다. 윤석열 측근이 충암고 출신들이 군 주요 요직에만 등용되고 있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윤석열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계엄을 실행에 옮길 수 있게 군 인사에 개입해 주요 자리에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채워놓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한간에는 계엄령 대비를 위한 친정체제를 구축 중이고 후보자의 용도도 계엄령 대비용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후보자를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방첩사, 수방사가 하나의 라인으로 구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방첩사라는 것은 군의 견제와 감시 기능, 특히 인사 조직에 대한 정보를 쥐고 있어 조직의 부패와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사정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데 대통령실, 국방부, 방첩사, 수방사가 일심동체가 된다면 군 내부 견제 균형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헌정 질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후보자가 결단코 국방부 장관에 임명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이 김영현을 국방부 장관 자리에 앉히는 것을 필두로 언제든 나라를 뒤집어 엎을 계획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역대급 말실수가 터졌습니다. 국힘이 어떻게든 방탄하려다 터진 사고였습니다. 한기옥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게 전시사변 그에 준한 국가 혼란 상황일 때 발령할 수 있는데 지금 계엄령이 발령되는 경우는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 만들어진다며 그렇다면 계엄령을 하는 상황은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이 만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면 윤석열의 심기를 거스르는 반국가 세력인 민주당을 타겟팅하는 겁니다. 본인들 입으로 계엄령이 선포되기 위해서는 전시사변 그에 준한 국가 혼란 상황과 같이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반국가 세력이라는 단어 안에 민주당이든 다른 야당이든 윤석열을 반대하는 세력을 집어넣어 계엄령의 근거로 쓰겠다는 것이죠. 결국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하게 된다면 그것은 반국가 세력인 민주당 때문이라고 또 민주당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계엄령이 발령된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만 안 된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라며 그런데 계엄령 하는 걸 보면 황당하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이미 저희 정치소담에서 지적했죠. 계엄령은 정말 심각한 상황에 선포되는 말 그대로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엄령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를 막을 수 있도록 국회에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국가장악 계획에서는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마저 봉쇄해버리기 위해서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들을 전부 포박해서 무력화시키는 안이 들어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힘과 윤석열이 괜히 우리가 계엄령 선포해도 너희 국회에서 해제하면 되잖아라면서 본인들이 찔린 겁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공산주의 전술에는 모든 심리전이 포함되는데 이를 혹시 민주당이 쓰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이제는 민주당이 공산주의 전술 쓰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이 국방부 장관에 앉으면 안 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국민들 모두 윤석열 카이스트 재학생과 현역 의원 입틀막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그 시기에 대통령 경호처장을 담당하고 있던 게 김영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대통령 과잉 경호 사건에 대해 물었는데 김 후보자는 역대 정부가 다 똑같이 적용해왔던 경우 매뉴얼이 있지 않느냐며 합당한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과 2, 3년 전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은 상황이 있지 않았냐며
그때 입틀막한 것은 선이고 이 정부가 하는 것은 악이냐? 이런 이중적 잣대에 선택적 잣대는 잘못됐다고 또 전 정권 탓을 했습니다. 또 김 후보자는 유사시 대통령의 생존성 측면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은 부적절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 청와대 지하 벙커에 비해 지금의 대통령실과 합참 지하 벙커가 훨씬 강도가 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달 16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자체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확장 억제와 해구산에 기반을 둔 북핵 위협 대응이 기본이라며, 그렇지만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그것으로 북핵 위협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은 열려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한반도 핵무장에도 찬성하고 있는 인물이 김용현입니다. 윤석열과 쌍으로 합심하면 정말 한반도가 불바다에 휩싸일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말실수는 김용현 청문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라인을 일본에 남겼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가짜뉴스이고 선동이라고 발끈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누가 이렇게 대응하라고 매뉴얼이라도 만들어서 보내주나요? 윤석열 정권 하나 같이 가짜뉴스, 정치 선동이라는 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왜 그렇게까지 일본에 굴종적으로 나서는지 모르겠다, 우리나라가 키운 기업인 라인까지 내줬다는 황정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발끈하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 총리는 라인을 일본에 남겼나? 일본 정부가 소유권 이전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그런 공식 발언이 있는데 왜 라인을 넘겼다고 국민들에게 얘기하나? 그것이 가짜뉴스이고 선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의원님들이 꼭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을 질책하면 안 된다. 우리 행정부 공무원들이 정말 실망하게 된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라인의 보안 사고를 이유로 라인 운영사인 라인야후에 대한 행정지도를 명목으로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 절반을 갖고 있는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지분 매각을 압박한 바 있습니다. 일본 총무성은 우리 정부의 관련 질의에 대해선 라인의 보안 업무를 네이버가 담당하는 것에 대한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 차원이라고 지분 매각 압박이 아니라고 했지만 유사한 압박이 이어지며 국내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발언은 일본의 공식 입장을 곧이곧대로 믿고 수용했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명의로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명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일본에 항의했던 부분인데 한덕수는 국무총리라는 인물이 일본이 아니라던데? 하고 그대로 믿고 있는 겁니다. 라인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지난 5월 2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행정지도가 국내 기업인 네이버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인물들은 하나같이 정상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하루빨리 윤석열을 끌어내리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